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훈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교통사고로 발목 골절됐을 때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그 밖의 손해배상금, 장애 상실 수익액, 향후 치료비 등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네, 발목 골절이죠. 여기 발목 골절인데 이 발목 관절은요, 여러 가지 뼈와 인대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종골, 바깥 복사뼈, 안쪽 복사뼈, 거골, 이러한 발목 관절을 이루는 뼈가 골절이 됐을 때 관절이 손상되기가 쉽겠죠. 이렇게 교통사고로 발목 골절이 된 경우에 오랜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하게 되고요. 발목 관절 손상으로 인해서 후유장애도 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로 발목 골절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받아야 될 항목에 대해 가지고 자동차 보험약관 대인배상 지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자료입니다. 이 위자료의 경우에는요,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있고요. 부상 위자료의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 구분에 의해 가지고 1급부터 14급까지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1급 부상 위자료 200만 원, 2급 172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상 정도에 따라 가지고 최대 200만 원에서 최소 15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이 되는 항목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종골이라고 하거든요. 발 뒤꿈치뼈. 이 종골 골절인 경우에 부상 4급에 해당합니다. 부상 4급의 경우에는 부상 위자료가 128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부상 위자료고요. 아까 후유장 위자료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후유장 위자료를 보시면요,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발목 골절의 경우에 보통 실무상 노동능력 상실률 10% 항목 또는 14% 항목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노동능력 상실률 10%인 경우에는 노동능력 상실률 9% 이상 14% 미만의 항목에 해당돼서 후유장 위자료 100만 원에 해당이 되고요. 노동능력 상실률 14%인 경우에는 노동능력 상실률 14% 이상 20% 미만 항목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후유장 위자료 12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항목인 휴업손해 항목입니다. 이 휴업손해의 경우에 부상으로 인해서 수입의 감소가 있었을 경우에 관계 서류를 통해 가지고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가지고 실제 수익 감소액의 85%를 지급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30일간 입원했을 때 30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라 300만 원의 85%인 255만 원을 휴업손해로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휴업손해 같은 경우에는요, 통원기간 동안은 인정되지 않고요, 입원 기간 동안만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은 간병비 항목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책임보험 상해 구분의 1급에서 5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을 하는데요. 상해 등급이 1급, 2급인 경우에는 최대 60일 한도, 3급, 4급인 경우에는 30일 한도, 그리고 상해 5급인 경우에는 최대 15일 한도로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밖의 손해배상금 항목인데요. 이 담보는 통원치료하는 경우와 식대 관련 담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통원치료의 경우에는요, 통원치료 하루 1일당 8,000원씩 계산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통원치료 10번 하면 8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병원 식대 같은 경우에는요,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니면 환자의 요청으로 나는 밥을 안 먹겠다 해가지고 병원에서 제공한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가지고 한 끼당 4,030원이 인정됩니다. 병원에서 밥 줬는데 내가 안 먹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돈 아닙니다. 요청해서 밥 안 먹겠다고 해서 밥이 안 나와야 돼요. 예,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부상 항목 알아보았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후유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후유장의 상실 수익액에 대한 항목인데요. 이 항목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의 월 평균 현실 소득액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노동능력 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 원인 사람이 발목 골절로 인해 가지고 발목 관절 노동능력 상실률 14% 한시 3년 장애를 받았을 경우에 계산식이 300만 원 곱하기 14% 곱하기 33.3657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36개월이지 않습니까? 3년이. 근데 36개월을 곱하는 게 아니라 33.3657을 곱하는데
이 33.3657이라는 것이 36개월에 대한 라이프니츠 계수고요. 이거는 중간이자 공제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36개월치 미래에 발생될 금원을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땡겨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미래의 돈을 땡겨 받으면 어떻게 되죠? 중간이자 공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중간이자 공제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동력 상실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대부분 한시장애가 인정이 되고요. 발목이 완전 강직되거나 발목 고정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연구장에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실제로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발목 관절 같은 경우에 노동능력 상실률은 10%, 14%이 항목이 많이 인정이 되고 발목 관절이 완전 마비돼서 이렇게 못 움직이는 경우에는 23% 항목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치료비 항목입니다. 향후치료비는 합의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가 있다면 그 금액을 산정해서 합의금에 얹어서 받는 항목인데요. 향후치료비가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발목 골절로 금속판, 나사 이런 금속 고정수를 했을 때 이거 보통 1년 경과하고 난 뒤에 제거를 하거든요. 근데 합의를 우리가 뭐 8개월 시점에 했다. 그러면 그 합의할 시점에는 필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 4달 뒤에 1년 됐을 때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 이후에 들어갈 핀 제거 비용이 산정이 돼야 되겠죠. 이 핀 제거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핀 제거 수술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 아니고 수술 시간도 20분, 30분 정도로 짧아요. 간단 수술이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진 않아요. 보통 일반 수가로 적용했을 때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실제로 듭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정도 금액이 이 핀 제거 비용으로 향후치료비 산정이 되고요. 뼈가 골절돼서 수술을 했다면 절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피부를 절개하고 그 안에 이제 금속을 넣었을 건데 그러면 사고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몸에 흉터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이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 비용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향후치료비 중에 성형외과 치료비도 추정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 사고로 직접 입은 흉터 혹은 피부 이식을 했다. 그럼 피부 이식을 한 부위, 수술한 부위 흉터 이렇게 다 됩니다. 그래서 이 향후치료비는 성형외과 가셔가지고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받아서 이렇게 주장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실제 발목 골절 피해자 사례를 통해 가지고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10,00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실제로는 숫자가 되게 복잡합니다. 참고하시고요. 45세 남성분이셨고요. 교통사고로 발목, 양과 골절, 이 바깥 보이시나요? 이 바깥쪽과 안쪽, 이 바깥쪽과 안쪽 둘 다 골절된 양과 골절이 된 사례인데 이분이 월소득이 560만 원이셨고요. 34일을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고 이후 8개월 시점에서 후유장애 평가를 받았고요. 14% 한시 3년 장애에 핀 제거 비용 200만 원 그리고 사고 수술로 인한 흉터 성형수술 비용이 240만 원이 추정이 돼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린 항목별로 얼마를 받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5급 부상 위자료에 해당이 돼가지고 75만 원, 간병비는 약관상 15일에서 160만 원, 그 밖에 손해배상금으로 통원치료 35일 한 거 하루 8,000원씩 계산해서 28만 원, 장애 상실 수익액 560만 원 곱하기 14% 곱하기 33.3657 해서 2,615만 원. 향후치료비 아까 설명드렸죠? 핀 제거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 해가지고 총 44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3,857만 원이 손해액으로 계산이 됐고요. 실제로는 근데 합의금은 4천만 원 받으셨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요, 정확한 금액을 산출을 하더라도 다른 항목들을 좀 더 추가해가지고 금액을 잘라요. 뭐 100만 원 단위라든지 1,000만 원 단위라든지. 이제 그래서 실제 계산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합의금으로 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제 발목 골절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하는 거 감이 조금 잡히시나요?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 전화 주세요. 제가 상황에 맞게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계속 무료로 사건, 사고와 보험 이야기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